안녕하십니까. 유수빈 변호사입니다. 저기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채무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관리인이라고 하는 지위가 부여가 되거든, 신청 채무자한테. 그래서 절차를 끌고 가는 관리인 지위가 있는데, 이 관리인은 신청한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보통. 이 관리인은 기존에 있는 계약을 유리하면 계속 이행 선택을 하면 되고, 불리하다 싶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회생에 불리하다 싶으면.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관리인이 이제 해제나 해제는 계속되는 거래관계가 아니라 매매같이 한 번에 물건 주고 돈 주면 끝나는 관계의 계약을, 비계속적인 계약에서 해제는 계약 체결했던 그 당시로 과거로 소급해가지고 효과가 무효가 되거든요. 해지는 임대차처럼 장래를 향해서 이제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거,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이미 10달치 월세 낸 거 다 내놔라 이래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계약을 이제 효과를 없애고 싶을 때 해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민법 얘기고, 관리인이 이제 해제나 해지를 선택합니다. 불리하다 생각했겠죠. 그 계약 유지하는 것이. 그럼 뭐가 생기냐? 해제나 해지와 관계에서는 원상 회복의 문제가 먼저 발생해요. 이제 계약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원 상태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 요거는 제가 공사 도급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발주자 도급인이 물건,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잔존하고 현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업자 상대방은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어요. 원자재가 없으면은 그 가액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변제받을 수 있고, 덜 받은 거는 회생 계획에 따라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 회복과는 그렇게 해결돼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요, 계약 해제는. 그러니까 요거는 회생 채권으로 채권 신고하고, 회생 계획에 따라서 몇 프로 탕감, 10년 분할 상한, 요렇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그렇게 되고, 원상 회복은 공익채권으로 쳐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해제로 인해서 이제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 관계에 있으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공익채권자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내놔 하면 되는 건데, 돈이라고 하는 건 이체하면 그 사람 소유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생 절차에서 계약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다. 다 써버리고 없다 쳐도 공익채권자로서 회생 절차에서 수시 변제 받거나 법원 허가 받아가지고 받거나 회생 계획에 따라 다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하는 걸 선택해요. 계약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회생 절차 유리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계약 이행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공사업자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청구권들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계약을 유지할 경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 계속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10년 분할 상환받아라 하면 누가 계약을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공사로 치면 기성고뿐만 아니라 미완성된 부분까지 계속 공사하면 그 부분은 공익채권으로 수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사 도급 위임 여러 가지 관계에서, 자, A가 있어요. A가 이제 공사 사업자, 발주자, 원청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원청. 원래 법률적으로 도급인, 사업주, 사업자, 이가 있고, 그 다음에 B,
맡길 거 아니에요, 공사를. B한테 맡기자. 그럼 여기는 수급인, 공사업자. 이렇게 되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 사람이 다 합니까? 이 B 회사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호는 어디, 전기시설은 어디,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하도급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B는 A와의 관계에서는 수급인, C나 뭐 다른 하청업체와 관련해서는 뭐가 돼요? 하도급인이 되죠. 하도급인. 하도급을 줬다. 하청은 준 사람이니까. 그럼 C는 하수급인.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뭐 협력업체다, 뭐 이렇게 부르고 뭐 그러는데, A, B, C,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가 파산이나 회생을 해버리는 거죠. B가. 중간에 B가. 그러면 C는 어떻게 해요? C는 A하고는 계약 안 맺었잖아요. B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은 거지. 그런데 이제 C의 공사대금 청구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회생 파산 들어간 건 B 회사인데, 중간에요. 중간 하청 준 업체입니다. A, B, C 중에 B가 회생이나 파산을 들어갔어요. 그때는 C가 원청 A 있잖아요. 맨 꼭대기 A한테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B가 지금 회생이나 파산하면 그 절차에서 돈 받아야 되잖아요. C가 B에 대한 그 공사 대금을, 하청 대금을, 하도급 대금, 말이 다 똑같아요. 근데 B가 이제 중간에 있는 B가 회생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 받으면 C가 저 꼭대기 A의 원청에다가 내가 공사한 거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근데 문제는 A가 B한테 돈 다 줬을 경우에는 이제 그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없고 B가 회생을 밟았는지 파산을 밟았는지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또 계속 유지하느냐 해제하느냐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 회생, 간이 회생, 뭐 일반 회생, 여기서는 이제 관리인이 기존의 그 계약 관계, 여러 계약 관계를 유리하면 선택할 수 있고, 불리하면 해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유리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계약 유지를 한다 그러면 계속 발생하는 상대방한테 돈을 준다든지 그 대금을 주는 거는 공익채권은 되는 거고, 해제를 할 때는 원상회복과에서는 공익채권인데, 손해배상은 이제 회생채권이거나 파산채권이거나 배당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 탕감돼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하도급 관련해서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저 맨 꼭대기 있는 원청에다가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나한테 지금 하청 준 회사가 회생 밟든 파산을 하든 꼭대기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대기가 다 줬다 그러면은 이제 B의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 참가해가지고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좀 이제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여하튼, 이게 지금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계약 유지나 해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회생은. 근데 파산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청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파산 관제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블로그에 글 써놨으니까,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